170갤런 647 US 달러입니다. 50갤런을 여기서 넣었는데요. 지금 234예요. 얼마나 할인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름값은 3.35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땅 채우고 갈 겁니다. 예, 173갤런에 666불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할인되는지 보겠습니다. 3.84인데 약 50센트 드시는 겁니다, 이 가격에서. 네, 여기 이제 오클라호마인데요. 여기 주유소가 그 메이저 주유소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TA, 프라잉제이, 파일로, 러브스 있는데요. 지금 기름값이 디젤이 다 3.75, 3.75에서 뭐 3.73, 이렇게 뭐 1, 2센트 차이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는지 다른 데보다 지금 오클라호마가 현재 기름값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까 전에 지나왔던데 이제 액신 넘버 166번이 이제 가장 저렴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여기에 그 시내 쪽에 있는 것도 이제 그 가격에 맞춰 가네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미국이 전역이 다 달라요. 같은 주라고 해서 뭐 같은 게 아니고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격 정책을 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자유스러운 미국의 시장 경제에 그 시장 경제의 원칙을 잘 활용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고 났네요. 사고 나가지고 차가 한 대가 드디어 이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고 다니던 이제 전광판에 나타난 그 저렴한 기름 주유소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다녔던 것보다도 지금은 아주 손쉽게 손바닥에서 현대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을 수 있는 미 전역을 커버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하니까 메이저 회사들보다는 최소한 1불에서 2불까지가 갤런당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기름값만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오너 드라이버도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오너를 하는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오너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주로 자기가 차를 할부로 사가지고 리스를 사든지 할부로 사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물건을 이제 디스패치 해주고 이제 그 회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운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일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자기가 또 차를 사가지고 가지만은 마일당 레이트로 받지 않고 그 화물 전체 가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만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디를 가는데 3,000불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90%로 받고 그 회사가 10%를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관리 회사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노드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계약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자체 그 회사의 그 시스템 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리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오면은 뭐 내가 다시 차를 사가지고 나오든지 그냥 반납하고 나오든지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이제 그냥 반납하고 나오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사야 되겠다는, 사는 게 낫겠다 하면 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회사를 해서 한 대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그 화물을 컨택을 해요. 컨트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자기가 갖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거기서 화물을 골라서 내가 가고 싶으면 이제 가고, 가격 안 맞으면 안 가고, 이런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다 디스패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좀 더 일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전적으로 뭐 차량 보험료까지 모든 걸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오너보다 낫겠다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름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손해더라고요. 손해가 아니라 이제 기름값이 5불이 넘어가 버리면은 컴퍼니가 나아요. 컴퍼니 드라이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기름값을 4불 아래로 최소한 내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 회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최대한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들을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자기들은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게 그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아니면 아니고 그냥 나와버리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은 그 회사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컨트롤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기름값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름값이 5불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수지가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정확하게 이 기름값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줬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한 50% 정도로 보더라고요. 50%를 보고 해도 거의 10,000불은 이제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드라이버가.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50%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한 번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주변에 뭐 조그마한 주유소나 비브랜드 주유소를 뭐 기름값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카드로 그냥 넣으면 되니까 아무 데서나 기름값 걱정 없이. 근데 이제 기름값이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간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는데, 무조건 미국에서는 이 메이저 회사 기름값은 무조건 비쌉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다시 또 그 리베이트를 리워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회사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카드를 쓰게 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1불 최대한 뭐 1불에서 뭐 60센트까지 다시 돌려받는다 아니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들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러브스의 기름값이 뭐 5불이었어요. 5불이었는데 결제는 이제 5불로 되지만은
그 오블에 아니 전광판의 가격은 오블로 돼 있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기름을 넣고 결제할 때 가격은 거기서 1불이든 60센트든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결제가 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회사가 얼마를 그 주위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지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것을 이용을 하면 대형 그 메이저 회사들의 그 주유소를 이용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도 메이저 회사들이 여기 오클라호마만 3.7이지 나머지는 다 4.7에서 5불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회사에서 이제 카드를 줘서 이제 그냥 그걸로 넣으면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넣었어요. 그랬는데 기름값이 55%까지 55%에서 60%까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제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컴퍼니도 다시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녹색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앞 트립부터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회사에 왜 카드를 쓰면은 이제 그 이점이 있고 또 쓰지 않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카드를 주고 회사가 다 결제를 해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그 주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한 달에 10,000불 넣어도 20,000불을 넣든 회사에서 그 금액을 다 커버를 해주죠.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회사에서 주는 카드 외에 내가 더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고 싶으면은, 컴퍼니 때는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왜? 내 카드를 쓸 일이 없죠. 근데 오너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기름값은 이제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좀 더 1센트라도 싼 곳을 찾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회사 카드로 이제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카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결제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결론당 1불에서 2불 차이가 나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사 시스템에서는 그거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활용을 안 하면 돼요. 이용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 신용카드로 해서 지금 뭐 계속 결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만 이제 여유가 있으면, 10,000불도 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회사에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보름 동안 내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한 5,000불 정도, 이 정도만 여유가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 카드로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카드를 전혀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름값 비율이 35%에서 38%까지 지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기름값이 5불이 넘어가면은 5불이 넘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컴퍼니가 무조건 남고요. 4불 50까지도 괜찮아요. 4불 50만 되면은 이제 거의 컴퍼니보다는 약간 더 나은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불 정도 수입은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값은 이제 그렇게 작고요. 이제 마일은 또 얼마나 한 달에 뛰어야 되냐 하면은 거의 11,000마일 정도만 뛰면 됩니다. 11,000마일 정도 기름값 38% 이하로 맞추고, 아니 40% 이하로 맞추고 11,000마일 정도 되면은 그냥 만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컴퍼니를 할 때는 보통 12,000마일은 그냥 기본으로 이제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너 드라이버는 약간 더 누주하기 때문에 11,000마일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띱니다. 그래 캘리포니아 한 2번 반 정도, 2번 반 정도만 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노드가 잘 연결이 돼서 한 번 출입 때 뭐 11일에서 12일 정도만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반 정도 되면은 이제 12,000마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이제 만불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수익 구조를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만약에 회사가 뭐 회사 카드만 쓰라 그런다면 못해요. 이제 그거 때려치워야죠. 그래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방법을 해서 하는데, 이 앱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앱에 미국의 전역의 기름값이 그대로 다 떠요. 이제 우리가 너부스나 이제 프라임제이 같은 경우 거기서 앱을 보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가는 데를 눌러야지만이 그 기름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앱은 다 그냥 거기서 내가 장소만 이렇게 옮겨지면은 그 안에서 다 그냥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는 구간에 좀 더 몇 센트라도 더 싼 곳을 비교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모든 걸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시장 경제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돼 있는 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주유소들이 컨소시엄을 한 거예요. 같이 뭉친 겁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회사들이 뭐 훨씬 이제 그 주유소가 많지만은, 여기 이제 작은 회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뭐 너부스보다 다 뭉쳐놓으면은 너부스 파이롯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혼자 있었을 때는 힘을 발휘 못하는데, 얘네들이 이 앱을 활용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하니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구글에서 딱 치비스트 디젤이라고 치면은 딱 그 앱이 먼저 뜹니다. 머드플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뭐 몇 개 그 주유소들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신규 그러니까 일반 개별적으로 개인 주유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활용하기가 좋고, 그 사람들도 이제 자꾸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오너 드라이버가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뭐 가격 비교했을 거, 이것도 여기도 이제 다 다릅니다, 가격 정책이. 근데 일단은 메이저 회사들보다 최소한 1불 이상은 싸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불이면은 1불에서 2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불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메이저 회사들의 기름을 이용했을 때보다 1불 차이 난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 마일을 뛰면은 한 7번을 200갤런씩 7번을 넣어야 돼요.
7번을 넣으면 한 번 넣을 때 US 달러로 그러면 200갤론인데 200갤론을 넣었을 때 200불이에요. 200불이면은 그 캐나다 달러로 2,700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은 270불이에요. 그러면 그거 기름값만 가지고도 2,000불 이상을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싼 데로 하면은 3,000불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 하면서 그냥 2,000불을 그냥 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그 길바닥에 버리고 나서 이제 터득한 이제 이겁니다. 왜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걸. 그냥 오너 드라이버들에게 뭐 수입이 얼마 되냐 그러면 대충 그냥 10,000불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0불이라는 개념이 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것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오너 드라이버 하면은 10,000불은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기름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 그 회사는 기름값이 올라오고 나서 회사에서 기름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기름값을. 그렇게 되니까 계속 그 기름값이 낮았을 때 수입하고 지금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회사를 여기 이 회사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나는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몇 가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수입은 뭐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느 회사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드라이버가 뭐 회사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뭐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상생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회사가 너무 막 이것을 뭐 말도 안 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1, 2센트라도 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틀 안에서 어차피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그 회사 안 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때려치우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그냥 수치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시스템으로 가면은 답이 없어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기름값이 5불 이상 4불 50센트 이상 넣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 5불 넘어간다면 이거 뭐 바로 때려치워야 되는 거고, 그냥 4불 50센트 정도면은 그냥 컴퍼니보다 약간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하 이제 4불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오너의 메리트가 이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오너 드라이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노하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활용해서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2달 해보니까 이제 제가 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팁을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부수적이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마일리지도 변동성이 있고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큰 변동성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니스나 뭐 다른 그 뭐야 보험 이제 개인 보험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이제 정비 보험이 이런 것들을 고정비로 두고 18%를 잡아놓고 보면은 거의 18% 정도 이제 그 고정비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무조건 4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2달 해보고 내린 결론이니까, 뭐 10년, 20년 오너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좀 더 기름값을 싸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뭐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좀 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너 드라이버를 2달 경험하고 나서 실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찾은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디 뭐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냥 제가 이거 안개가 엄청 꼈네. 제가 해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뭐 각자 상황도 다 틀리고 그러는데, 이제 일단 뭐 회사마다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 지금 제가 속한 회사의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체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너 드라이버들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또 이 하나의 또 회사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 이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렇게 안 된다면은 할 일이 없죠. 뭐 손해 보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컴퍼니에도 뭐 널널하게 그냥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머리를 써봤습니다.